우리 행정쟁송법 교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위법.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일상용어로도 많이 사용하죠. 위법적인 행위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하고 공부 안 하는 분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린 조금 전에 제3강에서 성문법을 배웠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법이 아니야.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의 세계가 있어요. 법이 있어. 그걸 위반해도 위법한 거예요. 지금 4강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무원한테 뭘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우리는 법대로 했어요. 보세요. 지금 법전 보세요. 지금 제 몇 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우겨댑니다. 이 공무원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법을 다 알지 못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무원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파고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양반아 지금 그 법전에만 있는 게 법이 아니야. 이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할 것들이에요. 지금 이거. 이제 네. 자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뭐 지금 분량 굉장히 많은데 간단해요. 자 그래서 개념들을 알고 넘어갑시다. 각각의 원칙들. 평등원칙. 여러분 쉽지 않아요? 평등원칙. 감이 잡히죠? 평등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11조죠. 예, 1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행정도 당연히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평등이 뭐냐고 얘기할 때는 또 간단치는 않은데, 이 두 가지, 평등의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짱이하고 개미가 지금 빵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개미는 아주 성실해가지고 90%를 여기 노력을 투입했어. 배짱이는 땡가땡가 노느라고 이놈이 이제 10%밖에 일을 안 했어. 그럼 나중에 그 빵 하나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 절대적 평등하게 한다는 거, 이거는요. 아니, 어쨌거나 둘이서 만든 거니까 딱 2분의 1씩,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2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절대적 평등이야. 누구나 똑같이 되어야 된다. 똑같이. 됐죠?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지? 이상하죠, 그지? 그래서 합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차별해도 된다. 이게 상대적 평등 개념이에요. 봐라, 이거 90% 개미가 이랬으니까 개미는 이만큼 가져야 된다. 배짱이는 요거 가져도 이것도 평등이다. 어떤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 어떤 경우는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 평등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이게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은 그럼 어느 입장을 취하냐면 우리는 상대적 평등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 법의 세계는. 이건 뭐냐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됩니다. 여기 관건이야.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이를 둔다는 게 차별이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차이를 둬도 되지. 근데 이제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차별을 했을 때 우리는 만약에 행정이 그런 행위를 하면 그 행정은 위법한 겁니다. 평등의 원칙도 하나의 법이에요. 알았지? 예, 평등의 원칙도 법이야. 그러니까 사례들을 갖고,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하다 보면 판례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몇 개? 맨 아래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10페이지 맨 아래 보면, 자, 지방의회에서 이제 사무감사나 뭐 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지방의원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이제 증인을 부릅니다. 근데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안 와,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나 봐요. 과태료. 근데 그 증인의 신분에 따라서 뭐 5급 이상 공무원이냐, 6급 이하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기업체의 대표냐 아니면 일반 직원이냐에 따라서 과태료의 액수를 달리했대. 이 지방자치단체가. 글쎄. 예. 도대체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예.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분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액수를 차이를 둔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그러한 조례는 위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 11페이지에 보세요. 공무원 4명이 모여가지고, 당직실에서 화투를 쳤어. 심심풀이로, 당직 시작하기 전에. 심심풀이, 뭐, 저녁 내기 화투 쳤나 보지. 근데 그 3명은 견책을 해버렸고, 1명은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파면당한 사람은 그 전에 뭘 잘못한 잘못한 징계 기록이 있었으니까, 가중적 처벌 받은 거예요.
아니, 화투놀이 한 것만 갖고 해야지. 심심풀이 화투놀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차별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판례 내용입니다. 이때는 평등원칙도 문제가 됐고, 조금 뒤에 나오는 비례원칙도 문제되겠어요. 이 사건은. 아니, 심심풀이 화투 쳤는데 어떻게 파면이라니.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비례원칙도 위반됩니다. 때로는 평등원칙이 위반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요. 밑에 보면. 거기 세 번째 판례 하나만 볼까요? 개인 택시 면허 기준 변경 사건. 자, 저도 택시 면허가 있거든요. 옛날에 따놨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가끔 택시 탔을 때 기사한테 물어봐요. 요즘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 저도 택시 면허 있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이 역에는 팔도 들여놓지 말라고 그래. 어려운가 봐요. 살기 어렵잖아.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그 좋은 자격증 하나는 필요해요. 공인노무사는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100세 시대니까 젊었을 때 따놓으면 좋을 거예요. 아마 평생 사시면. 자, 개인 택시 면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택시 면허의 허가 기준이 다를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법인 택시 면허, 법인 택시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거주한 지가 한 10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거. 이 조건이 다 있어. 자, 어느 날 서울시장이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자료를 신청하시오. 몇 월 며칠, 8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8월 31일 지나가지고 나중에 서류 제출한 거예요. 제출했어. 근데 이 사람이 깜빡 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서류가 맞긴 맞는데 이 사람한테 유리한 서류였는데 제출 기한을 넘겨가지고 막 제출해버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걸 처리할 때, 면허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속한 대로 30일 안에 제출한 서류만 갖고 택시 면허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개인 택시 면허 100대를 지금 면허를 내주려고 하는데 30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이미 100명을 선발했단 말이야. 100명을 선발했어.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깜빡 잊었습니다. 나는 경력을 충분히 갖췄는데 왜 나를 탈락시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겠죠. 보세요. 30일 여기서 나오는 두 집단.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 집단하고 30일이 넘어서 서류를 제출한 집단. 서울시장으로서는 이 두 집단을 차별할 수밖에 없죠. 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 합리적인 이유 있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있으니까 차별해도 되는 거야. 아니, 가장 대표적으로 남자만 군대 보내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지. 평등한 거예요, 그거. 두 번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남자가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을 2번이나 냈어. 왜 여자들한테는 병역 의무를 안 지우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 남자만 보내지? 똑같은 국민인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평등한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좀 차별해도 되는 것이다. 여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아무튼 여자들은 군대 생활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나 봐. 그제?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 합리적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그건 무조건 위법입니다. 알았어요? 노동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례원칙. 비례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지금 수단을 발동하는 것이 이게 행정인데 이 행정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양자 사이의 어떤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그 국민에게 너무 피해가 큰 어떤 수단을 발동하면 그거는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얘가 글쎄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잔을 팔아서 실수로 팔았어. 이것도 종업원이 잘 모르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잔을 딱 팔아게 단속이 돼버렸네. 근데 영업정지 5개월이야. 자, 물론 영업정지 제도가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에서만 발동을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지.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술판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식당 주인이라고 한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 예, 과거에 이런 행위가 반복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지? 예, 근데 이제 처음으로 실수로 여기 소주 한 잔 딱 팔았는데, 그것도 종업원이 잘못해가지고. 이건 너무 심하죠? 이런 게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됐지? 예. 그래, 이런 거 가지고 공무원한테 따지면 공무원은 뭐라고 해?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 그럼 영업정지 6개월 이내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법에는? 뭐, 법에 무슨 소주 한 잔 팔았을 때는 얼마고, 2잔 팔았을 때는 몇 개월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라고? 아니, 보세요, 박 선생님. 지금 6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5개월 했으면 적법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뭐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비례원칙. 사실은 여기 비례원칙의 하위원칙으로 세 가지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이게 막 섞여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 대개의 경우는 여기서 걸리거나 여기서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리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 수단이라는 것이, 여기 수단, 영업정지처분,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법을 몰라서 일을 잘 못한 거지. 공무원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 적합한 수단은 찾아내긴 해. 영업정지라는 거는 적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해야 되게.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어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이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수단을 발동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은 쥐꼬리만 한데 상대방은 거의 도산당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는 거야. 저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공무원 생활을 7년 동안 했는데 사업부서에도 있었거든요. 사업부서에도 한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 사업자들 보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수로도 위법이 나와. 어쩔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그냥 공무원이 막 족족 전부 다, 너 당신 위법한 행위했어? 허가 취소. 막 영업허가, 영업정지 2개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재 처분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진짜로. 의견 제출을 받아보면 다 일리가 있어.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비례원칙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원칙에 신뢰보원칙. 이거 보세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뭔가 행동이나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착한 국민들은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행정기관이 거짓말하는 곳이 아닌데, 그래, 그럼 믿는 거야. 그 신뢰하는 거야. 근데 그 신뢰가 혹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설사 이 행정기관이 한 언동 자체가 이게 잘못된 언동일지라도 그 뜻이야, 이게. 이 언동이. 만약에 위법한 언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국민은 저 공무원이 지금 나한테 약속한 것이 과연 위법한지 적법한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련히 알아서 잘 지금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그러면 이걸 신뢰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행정기관이 이걸 뒤늦게 박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법령 검토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허가사항이 아닌데, 허가사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황당한 거지. 요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신뢰보원칙이에요. 네? 신뢰보원칙. 그래서 설사 위법한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갖게 되는 신뢰 이익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나면, 이게 굉장히 크면, 결국은 위법한 언동을 실제로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원래 허가 내주면 안 되는 사안인데 행정기관이 나한테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그래, 그럼 나는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 설계 5억 원을 들여가지고 막 건축 설계도 다 해놨어. 그래서 직원들도 미리 다 뽑아놓고 월급이 벌써 한 6개월치 월급이 다 나갔네. 그래서 내가 한 10억이 벌써 들었어. 1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 행정기관이 나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나오면 나는 다퉈야 돼, 이거. 그래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나오면 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때 이제 공무원 쪽에서 뭐라고 말하겠어? 아니, 보세요. 이 건축법에 따르면 이거는 허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행정기관 쪽에서는, 피고는. 그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점이 약간 발생하긴 해요. 신뢰보호 원칙이. 보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억 투자했다는 이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허가 내에서는 안 되는 게 이제 허가가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아까 우리 2강에서 배운 그건 법치행정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행정은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법에 어긋나는 행정이 이루어진 꼴이 되어버렸네. 근데 할 수 없어. 이 두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어느 한쪽 이익이 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국민 쪽에서는 아주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뢰보호 원칙. 신뢰 원칙. 예,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접하게 되는 사건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 국가가 어느 단체에게 뭐 청소년 단체나 단체에게 그동안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보조금을 계속 줘왔어요. 저였는데 어느 날 그 행정기관이 우리가 그동안 보조금을 잘못 줬습니다. 잘못 줬습니다. 이게 줘서는 안 되는 건데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줬습니다. 요건이 안 맞는데 줬네. 그 환수 조치 들어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받은 다달이 500만 원씩 3년이면 얼마야 도대체가. 예? 이걸 그동안 다 쓰고 말았잖아. 이 단체는 이걸 받아가지고. 근데 법대로 한다면 이거 환수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대항을 해야죠. 이런 거 들고서 아니 너네가 지금 이렇게 너네가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줬다는 거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를 인정한 거 아니냐.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난 적법하게 받은 보조금인 줄 알고 그동안 다 썼는데 이제 와가지고 돈 달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그지? 예. 법대로 한다면 되네. 예. 성문법에 법대로 한다면 환수 조치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이건 참고 자료를 올려놨어요.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은이 항상 어떤 요건에 맞아야 돼. 여기 요건 제목들만 보면 보세요. 14페이지. 행정청이 뭔가 선행 조치를 했다는 거죠. 예,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정식으로 뭔가 문서로 이렇게 와야 돼요. 사실은 담당 공무원이 내가 구청에 찾아갔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말해준 거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 안 돼. 공식적인 어떤 답변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서 정식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을 때만 여기 해당됩니다. 알겠어요? 사건들을 보면 웃긴 게 많아. 뭐 병무상담을 하러 갔는데 병무상담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 병무청 1층에 있는 민원실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질문을 해놓고 민원 팀장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은 걸 믿고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런 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알았어요? 공적 견해 표명. 두 번째 요건이 뭐죠? 2번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그 신뢰라는 것이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신뢰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어. 행정기관에다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놓고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이 거기에 속아서 이런 언동을 하면 이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그걸 말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신뢰에 기해서 사인이 뭔가 처리를 했어야 돼. 아까 뭐 10억 원을 투자했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법대로 이거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손해가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손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행 조치에 반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처음에 했던 말하고 모순되는 행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양자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돼. 근데 실제 사건에서 이 요건 중에 어느 하나가 탈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원고 쪽, 국민 쪽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제 원고가 국민이 항상 행정사건은 국민이 원고예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원칙이요. 자, 자료 16페이지로 가시고, 여기 자기구성 원칙이라고 있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자기구성 원칙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거예요. 사례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어느 교육청이 있었는데 교육청, 교육감이 실제로는 행위를 한 거고 교육감이 여기에는 여기 그 행정 규칙이 있었어. 행정 규칙. 인사 이동과 관련된 건데 인사 발령. 그러니까 교사들의 인사 발령. 교사들은요 학교가 뭐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학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교사들도 선호하는 지역이 따로 있대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어디 이상한 농촌 지역보다 이런 도시 지역에 학군이 좋은데 그 교사들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는 뭐 A도의 교육, 이 도는 가급에서 만약에 3년이 있으면은 3년이 있으면 항상 다급으로 가고 다급에서 3년 근무하면 반드시 가급으로 가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이 30년 동안 계속 이게 적용이 되어 왔어. 30년 동안. 근데 이번에 갑이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다급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다음에는 가급의 인사발령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교육감이 이 사람한테 나급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합시다. 전보발령을 했어. 그럴 때 이 교사는 교육감의 이러한 조치를 다툴 수가 있습니까? 소송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왜냐면, 자, 행정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행정규칙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설에 따르면 법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법이 아니야. 이건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거야. 알았어요? 통설에 따르면. 이렇게 돼버리면 교육감한테 따지더라도 교육감은, 이 사람아, 미안한데 이거는 그냥 지침에 불과한 거지 이걸 꼭 지키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교육감은. 근데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사는 지는 거예요. 이때 등장시키는 원리가 자기구속 원리예요. 자기구속 원리. 자,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니, 비록 이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게 30년 동안 계속 적용되어 왔다. 그럼 나는 신뢰 이익이 일단 생겼고, 그지?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지금 수천 명의 교사들은 전부 이렇게 다 발령을 내고,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만 이런 발령을 내냐? 뭘 얘기하는 거야? 평등원칙.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요건 이미 배웠죠, 우리가. 신뢰보호원칙, 이 사람 신뢰보호원칙 주장해도 돼요? 평등원칙 주장이 됩니다. 이렇게만 주장이 되는데 더 확실한 건 요게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만든 것이,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판례가 형성됐는데 이게 자기구속원칙이에요, 이게. 자기구속원칙의 뿌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신뢰보호원칙하고 평등원칙이 기초해가지고 나온 게 자기구속원칙이야. 30년 동안 행정청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다 결정한 그 자기의 결정이 자기가 따라야 돼. 그래서 자기구속이야. 저 자기란 말이 여기선 교육감이 자기야, 자기. 교육감이 30년 동안, 물론 이제 교육감도 바뀌었지만, 법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지. 아니, 교육감이 30년 동안 자기가 결정한 거에 자기가 따라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자기구속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왜 홍길동만은 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렇게 해버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저것도 위법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인사발령이라는 것은 이건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요. 어떤 위법한 행위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나와요. 봐봐요. 자기구속의 요건, 일단 자료 17페이지부터 볼까요? 학설은 지금 말씀드렸고, 요건 보세요. 동종의 사안일 것. 지금 똑같은 사안이죠. 이거 인사발령 문제니까. 선례가 존재하느냐는 이제 학설 대립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학설은 30년 동안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요 지침만 만든 것 자체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여기에 되풀이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지금 30년 동안 시행됐잖아. 이렇게 되풀이되어서 여기에 시행이 돼야만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재량행위예요. 이거 기속행위에서는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참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러니까 어떤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속행위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법. 건축법은 여러분 건축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싶으면
건축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가지고 내가 건축 설계서 제출하면 건축 허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런 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건물을 내 땅에다 지으려고 하니까 구청장이 아니 우리 동네는 지금 너무 건물이 많으니까 당신은 불허가 좀 이렇게 못합니다. 건축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서 하면 건축허가 내주도록 돼 있어요. 알았어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 물론 이제 얘도 있어, 사실은. 그래. 일반적인 건축법 사건은 그래서 기속행위인데요. 이런 건 어때요? 학교 근처에 있죠.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있는데 학교 정화구역에서 만약에 그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거예요. 요거는 이른바 이제 이거 신청하게 되면 이른바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학생들의 그 교육 환경이나 아니면 뭐 주거 환경을 해칠 것 같다 그러면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이런 사건 많았잖아요. 이른바 러브호텔을 뭐 학교 바로 옆에다가 러브호텔 건축하겠다 그러면은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가 바로 재량행위야. 요건을 갖췄어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러면? 이건 뭐야? 어떤 교사를 인사발령 내는 문제는 기속행위일까요? 뭐 반드시 다 지역에 있으면은 반드시 가급적으로 가야 돼. 이건 뭐 교사들의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사들이 다급지로 갈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인사발령이라는 것 자체가 재량행위야, 여러분. 임용권자가 인사권 행사하는 건 그게 재량행위죠. 기속행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재량행위겠죠. 이거 만약에 기속행위로 해결해버리면, 만약에 이걸 기속행위라고 간주해버리면 자기 구속 원리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기속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교사가 다급지에서 3년 근무하면 반드시 가급지로 인사발령 내야 된다고 기속행위로 파악해버리면 이 사례에서 그 자체로서 위반한 거야. 그냥 기속행위로 위반해버린 거야. 그 자체로서. 굳이 자기 구속 원리 얘기할 필요 없어. 그죠? 이해돼요? 근데 이게 재량행위다 보니까 교육감이 여기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로 보낼 수도 있는 재량행위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재량행위인데 보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적용했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불법. 불법 영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불법에 있어서의 동일 취급 금지. 이런 건 어때요? 우리 동네에 뭐 저기 넓은 터가 있었는데, 도로가 있었어. 10년 동안. 여기다가 막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거 단속을 안 했어. 구청에서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어. 불법 주차했는데. 근데 이번에 내 차, 갑이라는 사람은 글쎄 단속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소송으로 다툴 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구속 원리? 왜 10년 동안 지금 되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안 했으면 나는 신뢰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나한테만 단속하는 건 불평등합니다. 이렇게 주장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거는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불법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알았지? 이런 걸 공무원한테 얘기하면은 공무원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아, 낚시터에서 낚싯대 들이우고 있으면 뭐 고기가 다 걸립니까? 걸리는 고기가 운이 나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언젠가 사실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여기 바로 이 건물 저쪽에서 내가 좀 금연장소에서 내가 폈어. 실수로. 근데 사실은 여기 사무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이 다 불법행위하고 있어요. 지금 금연장소에서 다 나무 피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피고 있다가 이렇게 걸어 나왔거든요. 학원 쪽으로.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단속원이 다가오더니 당신 흡연했다고 딱지 5만 원 띄더라고. 그래서 나는 깨끗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해줬어요. 왜?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뭐라고 화내고 그랬을 거야. 이제? 근데 난 이걸 알잖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 원칙인데 부당결부. 결부라는 거 뭘 이렇게 A와 B를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 연결해야지.
어울리지 않는 거 두 가지를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당하게 결부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뭐 외국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여권을 신청했더니, 직원이 막 열람을 해보니까, 아, 당신 지금 뭔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는데요? 뭐, 수도요금을 안 냈네요? 여권 발급 안 됩니다. 이러면 황당하지? 도대체 여권하고, 수도요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지?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 판례 소개해놨을 텐데, 19페이지에 관련 판례 첫 번째 한번 봐봐요. 이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그게 아파트 건설 사업이거든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아파트 건설 사업을 이제 어느 회사에 내주는데 그 허가권자가 그 회사한테 아 우리가 좀 땅이 좀 부족한데 저쪽에 떨어져 있는 2,000평 땅을 좀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2,000평 땅을 좀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내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건을 다는 걸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 이게 과연 그 본래의 행정행위인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부관을 붙인 겁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건설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토지를 지금 2,000평이나 기부 체납하라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소송으로 다툰 거예요. 이긴 거지. 아 결론은 졌어요 사실은. 졌는데 그건 다른 이유로 진 거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판결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건 어때요? 여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 대규모 단지를 이쪽에다 건설하는데 여기가 큰 도로야. 공로라고 하는데 뭐 버스 자동차 지나는 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때 이 주민들이 사용할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진입도로. 그죠? 그럴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요 관련된 법률에 요 진입도로는 요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요거는 이제 그 확보를 해야 돼. 확보. 알지? 진입도로 부지는 확보를 해야 돼.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 주민들도 차를 끌고 도로로 나와야 되니까. 예?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부당한 결부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뭐, 요 부분은 요 아파트 건설과 관련이 있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두 번째 판례처럼. 이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할 때, 이게 이제 이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라는 건 이게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왕복 2차선이었다가 왕복 4차선으로 확보될 때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유회사가 여기에 이렇게 송유관을 묻습니다. 옆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송유관을 이제 매설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고속도로 관리, 그러니까 국가 쪽하고 이 회사 간에 뭔가 협약을 처음에 체결한 거예요, 협약을. 뭔가 나중에 이게 고속도로가 확되면 이게 송유관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옮긴다는 거죠. 그럴 때 이설 비용은 어느 쪽에서 부담해야 돼, 이거? 국가가 부담해야 돼, 회사가 부담해야 돼. 그 당시에 법으로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설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 이런 건 어때요? 여기 한강인데, 여기 고수부지에 가면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매점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른바 그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하천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는데, 그때 이제 월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걸 뭐야? 점용료라는 거예요. 점용료. 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이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죠? 이 정도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을 달게 했어. 수입의 90%를 서울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건 미친 조건이지, 이제. 이럴 때는 무슨 위반이에요? 무슨 위반이야? 자, 오늘 공부한 거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나?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이거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잉? 왜냐하면 점용료라는 거는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점용허가에. 그러니까 부당하게 결부시킨 건 아니에요. 무슨 원칙 위반이야, 이거? 오늘 배운 것 중에 비례 원칙 위반이죠. 그지? 너무 심했잖아, 이거. 너무 심했잖아요, 그지? 과도하게 한 거잖아, 과도하게. 그래서 이런 건 비례 원칙 위반이. 어쨌거나 이거 다툴 수 있어, 이거. 잘못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원칙, 일반 원칙을 했습니다. 일반 원칙을 공부하는 이유를 마음에 담아두고 가세요, 오늘. 일반 원칙. 진짜야. 우리 이제 여러분 노무사 되시던 변호사, 노무사,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야, 설마, 눈에 뻔히 보이는 거 갖고 싸우겠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원리를 생각해내가지고 막 싸우잖아. 그게, 요런 데서 틈바구니에서 잡아내는 거야. 그 실력을 길러야 돼.